자유 대한민국 소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5천만 국민 여러분,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바란다 제15회 오늘 귀한 손님 한 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코너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주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이 뉴스타운 TV가 개국하고 짧은 시간 내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구독자 8만 명을 벌써 돌파를 했네요. 게다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고 앞으로 10만 명, 15만 명, 20만 명, 1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바란다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옆에 계신 분인데 기존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이 전전말 게스트분과 완전 파격적으로 다르죠. 아주 아름다운 여성분 한 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웃지 말라고 했죠. 고상하게. 네. 자, 우리 젊은 전라도 익산에 거주하고 계시고 출생은 광주에서 했나요? 네, 태어난 곳은 광주입니다. 예, 좀 크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태어난 곳은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김유빈 씨, 전라도 익산 우익 청년 김유빈 씨를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 나가 볼까 합니다. 김유빈 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소개. 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고요. 자라고 어릴 때부터 이제 토박이 전라도 익산입니다. 네. 그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서 몇 살 때까지 살았어요? 1년. 아, 그 태어나기만 했네. 태어나기만 예. 했네요. 태어나기만 해서 이제 익산으로 이사를 와서 나이는 말 안 해도 돼요. 네. 예, 나이는 무조건 손해니까 말하면. 네. 예. 그래서 아주 미인이시죠. 그래서 지금 전라도 익산에서 거주를 하시고 네. 지금도 하시고 계신 거죠? 네, 지금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 학교를 좀 그 익산에 있는 학교를 또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무슨 학교죠? 초중고 다 대학교까지. 대학교까지 익산에서. 예. 아예 그냥 토박이시네. 네, 토박이에요. 근데 우파예요. 본인이 이제 자처하고 우파라고 나왔어요. 이 공식적으로 탈라도 순위 4번입니다. 탈라도가 뭔지 알아요? 전향. 탈라도가 뭐예요? 탈출해. 그러니까 북한을 탈출하면 탈북민이고 전라도를 이념적으로 탈출하면 탈라도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김유빈 씨가 제 4호 공식 뉴스타운 탈라도예요. 사오예요. 네.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네요. 1호가 누군지 알아요? 1호가 네. 여기. 제가 1호. 2호는 그 강원. 3호는 또 있어요. 그는 신원을 밝힐 수 없는 4호 공식 탈라도시인데 우파가 된 과정이 좀 독특해요. 이제 이 지금 이념이라든가 대한민국 현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평범한 전라도 거주 청년이셨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우파로 소신을 완벽하게 이제 이런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밝히기까지 참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짧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언론이 한쪽으로 좀 치우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좀 다른 쪽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판단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팩트를 찾다 보는데 언론하고 좀 많이 다른.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언론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계기로? 네. 언론에서 찾지 못하는 걸 우익 사이트에서 좀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익 사이트라고 해서 모든 게 팩트이진 않지만 그런 계기를 통해서 더 근거를 더 찾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언론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일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언론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근거를 찾고 팩트를 찾아서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확신이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언론이 보도했던 정보를 그대로 남들과 같이 네. 그냥 뭐 제공해주는 정보만을 뭐 그냥 받아들였는데 어떤 순간에 계기가 있었군요. 계기가 있어서 아 이게 언론이 말하는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니구나 네. 라는 의문이 들어서 찾다 보니 뭐 모 사이트, 우익 사이트, 네. 일모 사이트를 찾게 됐고 네.
일모 사이트에서 보니까 남들이 뭐 비하해 마지 않는데 내용을 보니까 팩트가 많고 네. 근거가 많고 언론과 내가 아는 진실이 모든 진실은 아니구나라는 의문점으로 인해서 진실을 찾다 보니까 결국 뭐 현재 스탠스가 우익에 가까워지게 된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언론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 이게 진실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계기가 어떤 사건이 있나요? 사건이라기보다는 한 3년 전부터 예. 좀 이렇게 그냥 언론들이 정보를 좀 음. 정부에 대한 항상 반대적인 입장.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네네. 예. 그런 시절에 근데 좀 너무하다 싶은 게 언론들이 왜 그게 일단은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객관적이지 못하게 느껴져서 아마도 그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세월호 사고 시기하고 겹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더 언론에 그렇죠. 대한 신뢰가 더 못하게 됐죠. 그러면 하기사 이제 이게 좀 이해가 가는 게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기존의 이명박 정부보다 노골적으로 언론이 이제 왜곡 편향을 했던 게 맞아요. 저는 원래 날 때부터 우익이라서 우익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아느냐의 차이인데 얼마나 이 언론이 반정부적인 보도를 쏟아냈다면 전라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바라봤을 때도 저건 진짜 좀 너무하다.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군요. 네. 그러면 그런 계기로 해서 사이트를 찾게 됐는데, 세월호가 아마 이 언론의 진짜 대한민국의 국정농단은 언론이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세월호 사건 때 언론이 쏟아낸 보도 다 기억하시죠? 뭐, 막, 인신공양을 했니? 그럼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팩트로 찾아보셨나요? 팩트를 찾아봤죠. 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 작용화가 되어버렸구나. 예, 단순 작용화인가요? 종북 세력에 의한. 이거 너무 짜인 멘트 같아서 안 돼. 솔직하게 지금 긴장을 하셨는데, 솔직하게 이렇게 이제 정보를 취합해서 이 정보를 취합해 보면, 언론이 반정부적으로 이제 말씀의 취지는 그거예요. 뭐, 언론이 작용화되어 있고 심각하게 노조에 의해서 이런 거는 둘째 치고, 기존에 보도됐던 언론들이 사실이 아닌 거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대다수의 전라도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언론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기사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언론이 반정부 분위기를 몰아갔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와 완전히 스탠스가 반대잖아요. 언론이 좀 언론의 입장을 객관성 있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네. 팩트대로 전하지 않고 네. 한쪽으로 치우친 네. 그런 언론의 역할이 너무 좀 지나쳤다고 느끼게 되었죠. 그렇군요. 방송하기 전에 저랑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본인 말 잘한다고, 긴장 하나도 안 된다고, 예, 죽여주는 입담을 자랑하시더니, 카메라 딱 돌기 시작하니까, 말도 어눌하고, 진짜,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는 겁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긴장되긴 하네요. 그, 고향이 어디예요? 전라도요. 아, 진짜. 긴장되네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여기는 무슨 뭐 공개 방송이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평소 아까 저하고 대화 나누듯이 덤덤하게 머릿속이 지금 하얄 거예요. 그죠? 조금 긴장되죠. 네, 근데 그런 이제 것 같아요. 물도 마시고 천천히 자기 생각을 시청하시는 해외 교포분들이나 우리 진영에 계시는 혹은 전향할 사람들한테 내가 폭넓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야기를 되돌아가서 우리 김유빈 씨가 상당히 젊은 편이에요. 그리고 미인이신데, 아유. 예, 미인이세요. 저희 와이프보다 조금 아니지만, 미인이신데, 대학교를, 특별한 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특별해요? 예, 아주 특별해요. 저희가 저번 주에 방송을 했는데, 어느 대학교죠?
원광대학교. 예, 원광대학교 나오셨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난주에 이 원광대학교와 관련된 원불교의 문제점, 그걸 또 방영을 했는데, 원광대학교 재학 시절 그리고 졸업 이후에 또 특별한 활동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종교문제연구소에서 예. 거기서 그 연구에 참여 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원광대학교가 원불교 교단이에요. 네. 예, 원불교 교단인데 그 원불교 교단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졸업 이후에 또 그 뭐 종교 뭐요? 종교문제연구소? 네, 종교문제연구소. 그런 게 있나요? 네. 예, 종교문제연구소에서 또 이제 그 연구를 또 하셨어요. 거기서 참여를 했죠. 예, 연구 참여를 하셨는데 본인의 신앙은 뭐예요? 저의 신앙은 기독교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시네. 네, 독실한. 예, 집안 내력이 네. 대대로. 예. 근데 이 원불교의 종교문제연구소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해보시다 보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로는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몰라요. 이게 뭐고 무엇이 우리 김유빈 씨가 생각하는 이 진짜 실제로 참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되셨는지를 좀 설명을 좀 조금 해주세요. 아까 저한테 한 것처럼. 종교문제연구소에서 그 종교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저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봤을 때 종교 통합이라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독교를 좀 말살하는 기독교를 부정하는 그런 연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거 합류하고 나서 깜짝 놀랐겠네요.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그런 문제점을. 깨닫게 되기까지. 깨닫게 되기까지는 한 그 안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알게 됐죠. 금방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몇 달 정도? 네, 몇 달 사이에. 몇 달 사이에 이게 종교 통합을 기치로 한 연구소긴 하지만 이게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기독교를 탄압하고 말살하기 위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집단이구나 라고 본인은 신앙적인 힘으로 알게 됐다는 거네요. 네. 그죠? 예. 실예를 어떤 점을 볼 때 그게 그렇게 느껴지던가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를테면 기독교의 그 정신, 신앙은 다른 종교와 타협이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타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쪽에서는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다원주의라는 말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이게 종교를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게 WCC인가요? 네. 네, 그 WCC가 이 다원주의를 들어가면서 종교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종교는 종교다워요, 종교거든요. 근데 이 종교를 통합이라는 명분을 이념화시키고 그것에 부정하는 종교를 배척하는 작업이 지금 전 세계 좌익 계열들, 특히나 대한민국 내에서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대형 교회가 이것에 이용되고 있어요. 그게 좌익하고 참 잘 가고 있죠. 그렇죠. 맥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조금 풀어지네. 네. 자, 그래서 대형 교회 지금 저희 오인용 목사님이라든가 양심 있고 해안 있는 종교자들이 대형 교회는 원래 올곧은 종교 지도자가 소유라기보다는 가르치는 자리로 사용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역행해서 WCC나 다원주의에 의해서 종교 통합을 추진해서 자꾸 이것이 변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좌우의 투쟁보다는 기독교 반기독교의 투쟁이 꽤나 오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항상 느끼고 있어요. 예, 지금 어떤 실례가 있고 지금 현지 분위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지금 전라도 익산 내 기독교인들이 이런 다원주의라든가 아니면 좌익적인 종교 세력들에게 어떤 탄압과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지.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교회보다도 네네.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아, 익산 내에서 네. 이제 전라도권에서 특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념적으로 볼 필요도 없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참 기독교가 부정당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네, 그럼 기독교가 부정당하면 예.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제 좌익 쪽으로 가기가 쉽죠. 노선이 그렇죠.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이게 공산주의와 종교가, 그러니까 좌익의 이념과 종교가 대관절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결례나 인류가 통합을 하는 게 뭐 잘못된 거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선동이 당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자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대한민국을 교회의 힘으로 막아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정작 최후의 보루인 교회의 독실한 신앙인들조차 그러니까 이런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념을 무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속절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익산 내에서 혹시 그런 그 기독교적이나 그 다원주의론자들에 대항할 만한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들, 신앙인들끼리의 이 본격적인 어떤 연대나 이런 것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서명 운동을 한다던가 예. 그런 걸 좀 주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공격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는 이런 다원주의 종교 세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기력하게 대항하고 있는 게 현실이네요. 네, 현실이 좀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이 원불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진행되고 있죠. 원불교뿐만 아니고 또 저희 동네에도 예. 신천지도 또 신천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 네. 신천지는 또 따로 다뤄야 돼요. 이 신천지 문제는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우리 김유빈 씨가 우익적 사상을 가지게 된 계기는 신앙의 힘이 크겠네요. 네, 신앙의 힘이 예. 큰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상당히 좀 이질적이에요. 전라도 출생이시고 여성이고 그리고 출생지는 전라도가 맞고 학교도 종교재단 안에 있는 학교를 다녔고 더더군다나 졸업 후에도 이 종교 문제를 다루는 연구소에 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정의로운 우익적 사상과 기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청년의 몸으로 뛰어나왔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저보다 더 가능성이 없다니까. 저는 원래 날 때부터 우익이에요. 이게 신앙이 딱 네. 뚜렷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전 잘 못 알아듣겠네요. 좀 더 설명을 좀 해줘. 말 좀 짧게 하지 말고. 예. 신앙으로 일단 바탕이 되다 보니까 그럼 제가 어쨌든 방향은 대학교뿐만이 아니고 제가 자라난 환경 자체가 예. 전라도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제가 우익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신앙이 바탕이 됐고 그 신앙은 신앙에서는 사회주의를 그 공산주의를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산주의에서는 종교가 없어요. 네, 부정을 하고 네네. 또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거 그것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봐도 제가 다른 쪽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고 우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참 맞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전라도의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네.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 구애받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념이 그 그 정립된 교회를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좋은 교회를 들어갔다. 네. 예. 제가 만약에 좌익 성향의 그런 교회에서 배우고 자랐다면 제가 이 자리에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좋은 교회가 중요하죠. 어디 교회 다니세요?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그거는 좀. 아니, 지금 잘못된 빨갱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죄 없는 교인들을 이 신실한 좋은 교회에다 뭐시급이 나서 지금 난리예요. 그거는 네. 공격받을까봐? 다음 회 때 궁금하게 다음 회 때 또 찾을 수 있게 다음 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았어요. 뭐가 겁이 나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겁나는 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들이라면 공산주의에서 종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당이 신이고 더더군다나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은과 이 김정일이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화시키죠. 네. 근데 종교를 가진 자들은 이 공산주의 이념에 있어서만큼은 일단 부정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내면에 보면 뭐 요새 이야기하고 있는 성소수자라고 하는 동성애자 이런 것들을 기독교 타락된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이 주도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허가를 하려고 지금 바람을 잡고 있는데 교리대로 따지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쳐요. 자, 그러면 종교의 힘이 전라도에서 사시고 계시지만은 내가 우익적 사상과 진실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그 종교의 힘이 컸다 이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꼭 이 코너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면 평범한 전라도인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마주치게 되는 전라도만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상식은 뭔가? 이제 많은 진실을 또 이제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그 팩트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은 무엇이었고 지금 와서 깨우쳐 보니 이것이더라. 라고 비교할 만한 예전에 이랬던 것이 지금 알고 보니 이런 것들이더라. 그거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일단 김대중 선생님. 영웅, 선상님 네. 영웅처럼 네. 영웅인 줄 알았어요. 예, 영웅이라고 해요. 영웅인 줄 알았고 네. 또 노무현 대통령, 서민 대통령, 정말 서민을 위한 대통령. 근데 나중에 좀 이제 공부를 해보고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들여다보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을 펼쳐와서 그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기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구나. 그거를 찾아보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찾아봐서 알게 됐죠. 뭐 어떤 걸 보고요? 이를테면. 직접 이제 뭐 논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논문 검색하면 나오니까 논문 같은 거 검색해보면 그분들이 정책을 어떻게 펼쳐왔는지 보여주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오늘날의 김정은 핵버튼이 책상 앞에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게 그 햇볕 정책 아니에요? 맞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 몰랐던 영웅이었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와서 공부해 보니까 햇볕 정책은 핵무기로 완성시키는데 일조했던 정책인 거죠. 일조라기보다는 김대중의 그 햇볕이 쌀을 핵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선동하는 게 되는데 이제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저는 김유빈 씨가 저는 원래 우익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부정을 당하게 되는 게 뭐냐면 다수의 의견을 부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그 심정을 공감합니다.
아마 많이 주저하고 용기가 되게 필요해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아마 주변에서 북한의 주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 개새끼 이럴 수가 없다고. 왜냐? 얘들은 말을 배우기 전에 어버이 수령을 먼저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전라도가 비슷해요. 전라도에 있는 교사 중에 김대중을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선상님이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의 어떤 정책적 노선을 찾아서 이게 과오를 깨닫는다라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에 와가지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가 김대중 때문인데 이런 점을 좀 알게 된 거, 미력하게나마 알게 된 것 같고, 근데 앞으로 조금 더 공부하면 천인공노할 짓거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따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이 이제 서민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노무현이 서민이 아닌가요? 서민? 예. 맞죠. 서민이 맞아요? 서민. 그러니까 서민 대통령이라고 노무현이 이야기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서민 이미지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더라. 동떨어졌죠. 예. 어떤 게? 포퓰리즘 정책으로 네.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예. 쇼? 포퓰리즘. 네. 예. 그러면 이 포퓰리즘하고 서민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포퓰리즘과 서민. 그러니까 노무현의 이미지가 전라도나 일반적인 노사모,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친근한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인데,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그 포퓰리즘과 맞닿아 종북 있고. 쪽에 가깝고. 예. 그러면 노무현이 종북 쪽에 가깝다는 거는 노무현이 어떤 점을 또 들어서 이게 계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께서 이제 뉴스타운의 시청자분들이 탈라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전라도 사람들이 오해를 받아요. 사실은 전라도는 지난 과오 때문에 우익이 우익답게 행동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러려 그러면 내가 노무현과 김대중의 과오를 인정은 하는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회주의자들이 이제까지 그래 왔습니다. 맞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경상도는 뭐 강원도는 관대한 시선이 있어요. 근데 전라도에서 우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태어난 죄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제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무엇을 질문할지 사실은. 근데 좀 냉혹스럽기는 하지만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뭔가 자꾸 이렇게 막 주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포퓰리즘인데 노무현의 어떤 정책이 예를 들어서 뭐 서민의 이미지와는 좀 동떨어졌더라. 밝혀진 것처럼 많이 지금 부풀려져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점들이 그랬다라는 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친근감 이미지로 표를 얻어서 그렇죠. 사회주의 정책을 마음껏 펼치신 분. 사회주의 정책을 네. 많이 펼치신 분. 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 국가의 체계 노선을 부정했죠.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고 자유민주 네네. 국가를 인정한 나라인데 예. 그 노선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이제 방송을 조금 진행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이 코너가 15번, 정확하게 이제 7번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이 제일 힘들어. 왜냐하면, 아니, 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 사회자가 이 시청자분들을 좀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김유빈 씨가 가장 현재 처해 있는 전라도든 경상도든 혹은 뭐 모든 걸 떠나서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만을 많이 봐왔어요. 우리 같다면 저 같은 사람.
예, 장년층들 분 중에는 아마 김유빈 씨보다 출연시키면은 말도 설명도 잘하고 김대중 욕도 잘하고 또 뭐 노무현 개새끼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잘해요. 근데 제가 김유빈 씨를 초대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전라도 경상도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이제 막 이 부정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좌익적 이념 공작에 대한 문제점을 깨닫고 거리로 뛰어나온 청년의 단상입니다.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내가 부정의하고 종교의 힘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이제 막 찾아보고 아 과거에 내가 알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진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찾아보니 말로는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아직 정립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생각은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고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방송 서두에서 말을 했습니다. 말을 아주 잘할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진솔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속을 긁어줄 수 있는 게스트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낭독을 할 건데 이 성명서 낭독으로 여러분들이 보상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청년들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진영으로 와서 갈등을 하고 이념 정립을 못하고 있을 때 도와줘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진실을 찾고자 하는 용기 그 자체로 박수 받아야 돼요. 용기를 내시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다 가지시라는 거야. 그죠? 자, 그렇네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참 힘든 과정을 거쳤네요.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 제가 보기엔 좀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 지금 이 순간이요? 아니요. 이 과정이. 가고 있는 과정이요? 네. 갈등도 많았을 것 같고. 좀 바보 취급? 음. 우익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뭐 지인들부터가 네. 좀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아, 전라도에 있는 지인들이. 네. 예. 이제 주변에도 자라난 곳이 또 전라도니까. 예, 그러니까 우익적인 사상을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예. 표현하거나 그럴 때 예. 좀 안타깝게 바라봐요. 오히려 그쪽에서 아, 그쪽에서 불쌍하게 보나요? 좀 예. 왜냐하면 대세가 예. 좌파적인 성향의 대세고 지금 문재인이 대세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인정을 제가 하는 건데 예. 당연히 이상하게 들리겠죠. 예. 그래서 뭐 집안 사람들은 어때요? 저희는 집도 우익이죠. 아, 전체 가족이? 네. 예. 그럼 집안에서는 크게 갈등은 없겠어요? 네, 그럼요. 근데 친구들이나 지인들에 대해서 어떤 좀 이런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좀 있겠네요. 네, 아마 이렇게 유튜브에서 오다 가다 보면은 굉장히 놀랄 것 같은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럼요. 신경 안 쓰니까 나왔어요. 예, 지금은 난세입니다, 난세. 네. 난세인 거 제가 설명드렸죠. 네. 이 정부 자체가 주사파의 종북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꺾고 넘어야 될 산인 거예요. 의로운 겁니다. 의로운 선택인 거고. 네. 그들이 우리 유빈 씨보다 좀 더 멍청한 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우러 보는 시선으로 보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 깨닫게 돼서 용서를 구하면 그때는 또 이 종교인의 관대함으로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자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전라도 우파, 경상도 좌파 이런 거 떠나서 지금 이제 꽃다운 나이에 처녀의 신분으로 이게 또 문제의 소지가 있나? 이 여성분께서 우파로 이념 좌표를 설정을 하고 지금 이제 가는데 지금 이 젊은 층으로서 어떤 이 진영과 나라를 봤을 때 이 솔직한 문제점이라든가 소감을 한번 좀 생각해 놓은 대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네. 대세만 따라가려고 해요. 예, 예. 팩트 체크 귀찮아하는 것 같고. 음.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문재인을 또 찍었겠죠. 99% 나왔어요. 네. 네. 누구 찍었어요? 저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예, 상관없어요. 홍준표 홍준표 씨 찍었어요? 네. 예. 찍었습니다. 당당하게 찍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그 1% 중에 한 명이네. 전라도 1% 중에 한 명.
진짜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1%. 네. 자, 그럼 대세인데, 그러니까 너무 약하다. 좀 멘탈이 약하다. 흔들리기가 쉽다.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좌파에서 잘 이용을 했고 선동을 너무 잘해서 네네. 제대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긴장하지 마시고.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터졌을 때는 한쪽 방향만 한쪽 언론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도 다른 쪽에 소리도 듣고 근거, 팩트 체크도 한 다음에 선택을 한다면 대선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거다. 적어도 99% 지지는 안 나왔겠죠. 네, 99% 지지는 안 나왔을 거고 예. 뭐 어쨌든 대선은 치러졌고 지금 진행은 됐잖아요. 그렇죠. 정책은 펼쳐졌지만 지금부터라도 네네네. 뭐 우파에서 주장한 거 뭐 또라이 취급하잖아요, 솔직히. 네. 뭐 이렇게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또라이 취급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무슨 젊은 처녀가 또라이라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 진짜 정말 훅 들어와서 깜짝 놀랐네. 예, 이야기하세요. 죄송해요. 그렇게 좀 하는데 양쪽 소리를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택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성인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벌도 높잖아요, 요즘. 뭐 고졸보다도 다 대학교, 전문대 이상이 많은데 네. 한쪽 방향 얘기는 더 듣게 된다면 분명히 올바른 선택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 김유빈 씨가 선택한 그 선택이 올바른 게 맞나요? 지금에 비추어 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는 길이요? 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과 상관없어요. 본인의 선택 유권 행사가 특정 후보가 아니라 아마 이념을 보고 뽑았을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럼요. 예, 그렇게 봐요. 자유민주국가, 예. 자유 경제, 시장 경제. 시장 경제를 봤을 때. 봤을 때 선택할 수밖에 없죠. 뭐 어떤 당보다도 어떤 특정 정치인을 보고 찍은 게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게 맞다. 네. 그 소신이 지금 있는 것이다. 네. 그게 우파입니다. 본인은 자랑스러운 전라도의 1%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건 응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아마 되게 서러웠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또라이 취급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전라도에서 1%로 살아서 정당하게 유권을 행사를 했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저는 전라도의 전부라고 보지 않아요. 전부라고 보지 않지만 대다수가 다수라는 의견으로 이 1%마저도 없애버려야 속이 풀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의 선택이 정답이다. 맞다. 그게 맞는 거예요. 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게 제가 유빈 씨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고, 이게 이 방송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99%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알고 있어요, 본인은. 네. 그게 바로 했었다시피 이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편향된 정보를 별 노력 없이 그냥 마구 쏟아받고 있는 거죠. 네, 게을러요.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게으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라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대다수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게 의아스러운 게, 과거에 한 30년 전에 전라도는 농사 짓던 동네가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러 못 배우신 분들도 있어서 김대중이라는 사람의 지역감정 선동에 놀아날 수 있을 여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라도에 농사를 얼마나 열심히 지어가지고 자식들 다 대학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배운 자식들이 이제는 좀 지성인이라면 지성인으로서 지성인의 잣대를 들이대서 진실을 알만도 한데 어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전라도는 안 변하나. 왜 그런 것 같아요?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전라도 왜 안 변해요? 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말해도 돼요. 너무 길들여진 거 아닌가? 오랜 시간 동안. 길들여진 거 아닌가. 깜짝 놀랐네요. 누구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세뇌됐고, 세뇌되어 왔고, 네.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나. 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네요. 단상을. 전라도의 단상을.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가슴이 좀 먹먹합니까? 네, 예. 먹먹하네요. 예. 예,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먹먹함을 알 수 없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익숙함을 깨부셔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깨부셔야죠. 예. 자, 그래서 그 먹먹함, 어디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이런 이유로 해서 사실은 정상적인 주권을 뺏긴 것과 가깝게 비정상적으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했어요. 네. 지금. 자, 문재인이 잘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지금 대통령 잘하고 있나요? 공산주의 정책으로 지금 계속 대책 없이 예. 펼치고 있죠. 어, 이번에 그 현송월 네. 단장만 봐도 여기 이 나라가 지금 북한인지 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북한은 주적이고 현송월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아야 되나? 현성월은 김정일의 첩이자 김정은의 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그 같이 데리고 있던 첩입니다. 이건 팩트고, 그런 애지중지하는 첩을 그 뭐 예술 단장이라는 그 감투를 씌워가지고 우리 영토에 허락은 문재인이만 해줬지 우리는 허락 안 했어요. 그럼요. 근데 우리 영토에 침범을 한 겁니다.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런 모든 면면이 봤을 때 문재인은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만을 쳐다보고 정책을 지금 하고 5천만 국민을 그 북한의 이득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이거 미래가 어떻게 보이세요? 문재인 정부. 오래 못 갈 것 같네요. 올해요? 올해를 못 갈 것 같다고요? 너무 잘못된 방향을 너무 잘못 가셔가지고 예. 뭘 가셔요. 그냥 가가지고 해요. 예.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예. 동의를 못 할 것 같아요. 문재인에 네. 대해서 네. 예상을 하기로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젊은 층들이 이런 문재인의 문제점을 알면 저는 뒤집힌다고 봐요. 지금은 아직도 그래도 예. 많이 모를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거, 왜냐면 언론에서는 평화적인 분위기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제가 느끼는 건 지금 전술이라 생각해요. 네. 이걸 지금 이런 상황들, 현송월이 오고 가고 네. 북한을 자꾸 이렇게 주시하는 그런 언론들. 네. 지금 평화 전술. 네, 네, 네. 제가 보기엔 그러는데 예. 아직도 젊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평화 이제 통일이 정말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다행인 거는 아무리 생각이 없는 국민이라도 이 문재인이 지금 오직 북한만을 위한 정책 노선을 펼치고 있고 그 애첩 따위가 지금 남한 땅에 와가지고 상전 노릇을 하는 꼬라지를 보고 그래도 깨어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멀었다는 거죠.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비트코인부터 문재인이 남한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저는 문재인이 좌익인 거 알고 저 주사파 정부인 거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 그러면은 지금처럼 대통령 취급도 안 하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라를 안 망가뜨리고 좀 빠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간절하죠. 예, 근데 더 망하기 전에. 예,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는 올해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진짜 망하기 전에 이거 어떻게 좀 갈아치우든지 하는 어떤 국민적인 봉기가 일어나야 될 것 같다라는 필요를 좀 느끼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현 정부의 문제점을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네. 이제는 SNS 역할을 네네. 더 우파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이런 네네. 도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 한다면 얼마든지 아직도 생각을 저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끌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아, SNS하고 이런 매체. 네, 매체를. 지금 뭐 여러 정당에서도 그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디지털 정당위원회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반대로 민주당에서도 뭐 저는 이제 더불어공산당이라 그래요. 더불어공산당 내에도 그런 걸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당 차원에서 이런 노력도 하고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노력을 좀 병행을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매체라고 해봐야 없습니다. 공중파나 종편은 없어요. 우파 채널이 거의 좀 말살됐고, 그쵸. 이제 기껏 지금 명맥을 유지해 오는 게 이런 유튜브 채널, 뉴스타운 TV라든가 아니면 타 매체 뭐 신의 한수, 그리고 뭐 정규제 TV 뭐 이런 정도의 명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독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또 하도 여론의 공작이라든가 또 우파 내부에 분열되고 있는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젊은 층이, 저는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우파의 젊은 층이 아니라 우파고 좌파고 아닌 젊은 층이 많단 말이죠. 이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승산이 있다라고 봐요. 그죠? 그러면 이들에 의해서 생산된 컨텐츠와 저력으로 충분히 저쪽에 좌편향되어 있는 친구들을 끄집고 올 수 있을 텐데, 그러려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파의 단합이 우선 돼야 됩니다. 그죠? 지금 그 특별하게 정치적인 활동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정치 활동이라기보다는 SNS에서 네네네. 이제 그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을 경우에 네네네. 이제 좀 반박하면서 네. 또 글을 조금 짧게라도 이렇게 올리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활동을 좀 하고 있네요. 네, 예. 이제는 해야 되니까 예. 해야 한 명이라도 더 예. 바르게 생각을 예. 정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예. 언론이 바르게 가지 못하는 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설득을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청년 단체 혹시 우파에서 조직해 보거나 활동을 해봤어요?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전라도에서 이제 탄핵 이후에 네네네. 전라도에서는 뭐 소통할 수 있는 주위에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탄핵 이후에 SNS로 이제 활동을 했어요. 예. 하다가 이제 우파 젊은 층끼리 이제 또 소통이 되고 이런 그렇게 연결하면서 좀 단체 활동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의 입장, 우익 청년들의 그런 생각도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고 요즘에도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은 따로 이제 하고 있네요. 네, SNS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왜 안 봐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SNS를 초창기부터 했는데 SNS의 폐해를 알아요. 만약에 SNS가 사람들이 이 SNS의 병폐를 빨리 알고 이 SNS가 없었다면 이 나라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저는 예상하기로 이 SNS는 5년 안에 없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류에 득을 주는 것보다 해악을 끼치는 게 더 많거든요. 네, 전 진짜 감히 장담해요. 그래서 SNS는 담배 다음으로 백해무익하다. 이게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 SNS가 좋은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전면전이 있고, 그리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물렁물렁해요. 우파 우익 진영에 있는 청년들이 좀 물렁물렁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착해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 유빈 씨를 봐도 그렇고 대다수 우파 청년들을 봐도 그러면 사실은 지금 사상 전쟁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또래의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상당히 전투스러워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전투스러운 애들 중에는 더러 무식한 애들이 많은데 이제 전략 전술이 이런 거지. 죽이겠다고 싸우려고 달라들고 있는데 너 잠깐만 기다려봐. 너 내 말 좀 들어봐. 넌 정말 논리가 맞지 않아? 이런 체질들이 더러 많은데 저는 우파가 젊은 층도 마찬가지고 장년층도 마찬가지고 전투 시기에는 전투에 적합한 체질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좀 독해져란 이야기예요. 사실 두렵죠. 예, 무엇이 두려워요? 이렇게 나와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공무원 네네. 시험을 준비한다던가 네네네. 그런 친구들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렇죠. 사진 찍히는 거 음. 우파 단체에서 사진 얼굴 올라와서 사진 찍히는 자체도 부담이 되고 모든 활동이 부담이 돼요. 지금 네. 이 상황에서는 네. 자편화된 사회 구조에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 소신껏 한다고 하면 돌날 나오고 바보 취급당하고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exactly. 제가 드디어 원하는 대답을 내가 이런 말이 좀 나오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 이렇게 운을 탁 띄워주면 내가 이제 또 예? 들어간다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좀 말 좀 할게요. 네. 이 긴장 좀 풀고 있어. 이제 안 실장이 이야기하는 방법을 보면서 좀 내가 뭔 말을 좀 더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방송은 더 늘 거니까. 근데 자, 이게 이 짧은 말이 우리 우파의 현 단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이 젊은 청년이 거리를 나와서 우파 시민단체에서 사진 한 장 찍히면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하기도 어려운 시절이 왔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빨갱이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진영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친구들이 소신 있게 나 우파다. 나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으리라. 싸우리라.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꿈을 펼쳐야 될 나이에 자신의 이념을 밝히면 이제는 역으로 차별을 받는 세상이 왔단 말입니다. 사실은 우파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바로 답을 쪄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을 찾기 이전에 젊은 친구들이 우리 진영으로 올 수 있는 풍부한 환경을 장년층이 다시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어려운 용기를 내서 나와 있는 청년이 정말 잘 돼 보십시오. 잘 된다라는 게 돈도 많이 벌고 스타가 돼 보십시오. 재능은 부족해요. 자질은 부족해요. 그렇지만 자신 있게 우파의 사상을 소신 있게 밝혔더니 아니 빨갱이는 안 도와주겠지만은 우파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이 청년을 정치도 부려먹고 사업도 부려먹고 지원도 해주고 서포트도 해줘서 좌파에서는 그 많은 경쟁력을 물리쳐야 성공을 하는 포화 상태 시장인데 여기에서 그들이 봤을 때 별 큰 노력 없이 됐다. 롤모델이 되는 겁니다. 롤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 있는 정말 골수 분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기회주의자들이고 야가 빠진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이 진영의 풍부한 젖과 꿀을 보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물며 용기를 가지고 소신을 펼친 젊은 청년이 겁을 내요. 두려워해요. 단지 정치 표현과 이 정치 이념의 자유를 보장한 나라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마 저같이 미친놈이 아닌 대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우익의 사상을 선언하는데 망설이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파가 배고픕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유빈 씨가 대단히 큰 용기를 내줬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사실 오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도 돼요. 그리고 무슨 뭐 저희 뭐 이 실시간 시청자분 뭐 1000명, 2000명 이거 실시간 시청률 이게 꼭 답이 아니더라고. 방송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 그냥 만담이나 나누는 애들 방송도 한 3000명, 4000명 봐요.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한마디 안 해도 돼요. 50명만 봐도 됩니다. 용기를 냈다는 것 자체에 제가 찬사를 주고 싶고, 다만 기왕지사 용기를 낸 거면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좀 깡깡하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리라 하면 그 안에 길이 있는 겁니다. 자, 아까 김대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뉴스타운에서 뉴스타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 밸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뉴스타운이 중점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이미 뒤집혔지만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5.18입니다. 네. 광주 사태죠. 이 5.18에 대해서 억지로 짜내고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5.18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떤 것 같은지만 전 진짜 전라도 청년들이 모르면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때 당시에 네네네. 정부를 좀 네. 반감을 사게끔 네. 북한 반감을 사게끔 네. 한 건데 그 사실 실제는 예. 북한의 소행이라는 거죠. 북한의 침투로 인한 폭동이라고 생각해요. 예? 북한의 폭동. 너무 센가요? 예. 아니, 안 세요. 폭동은 폭동이라고 하는데 눈치 보지 마시라니까. 누구 눈치를 봐요. 가족들은 괜찮다며요. 네, 괜찮습니다. 예. 이거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거 언제 알게 된 거예요? 한 2년 전에요. 아, 기존에는 그저 이제 남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그 민주화 항쟁. 네.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배워왔고, 네. 그렇게 학습되어져 왔고. 네네네네네. 그러면은 2년 전에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2년 전에 이제 찾아봤죠. 저도 이제 사실 자료들을 예. 반대 입장에서도 찾아봤는데,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더 논리적이고, 예. 근거가 명확하고, 하지만 뭐, 논란이 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면, 분명하게 그 분명한 입장을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입장에서 뭔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거를 자꾸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묻으려고 하는 느낌이 드니까 더 의구심만 증폭이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유빈 씨가 전공이 법학입니다. 법학. 법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로스쿨 준비하시던 분이고, 머리에 이론 정립이 엄청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합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법리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제가 듣기로 이해하기로는 지금 문재인이나 김대중이나 김영삼까지예요. 이거를 폭동을 민주화로 바꿔버린 게 김영삼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비약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니까 이제 와서는 아예 이거를 짓이겨 버린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국제문화유산으로 신청을 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건 폭동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민주화라고 말은 꺼내놨는데 우리 쪽에서 합리적인 국민이에요. 합리적인 국민이 야 이게 어떻게 이러 해가지고 이게 북한 침투군 같고 이 현장에 있는 광주 시민들이 오히려 불순 세력에 의해 선동이 된 게 명확한데 이 물증을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은 민주화라고 하냐라고 하니까 국내에 있는 5.18 재단의 자료만 삭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들 스스로가 국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신청을 하려면은 자료를 전달을 해야 돼. 그 자료는 삭제가 안 돼.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를 하고 뭐 우리 것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옹졸한 집단입니까?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전라도가 5.18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정말 이 5.18 광주 사태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모르고 선동돼서 죽거나. 네. 그러니까 불순한 자들이 뭐 군인이 사람을 죽여요 하니까는 의로운 마음에 가서 합류했다 죽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착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정작 이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작 이런 사람들은 묻히고 이런 빨갱이 새끼들이 주장을 하는 명단을 우리가 주장하니까 5.18 재단이라는 인간들이 이 사람들 민주화 투사야. 그러니까 보상해줘야 돼. 우리 세금 갖다 쳐발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명단 좀 주시오. 본 적 있어요? 명단을 안 주니까 자꾸 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명단을 오픈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5.18이 유빈 씨도 5.18 명단 공개하는 거 국민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알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왜? 아니 이거는 합리적인 거예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민주화라 그러면 자랑스러워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광주의 봄이 자랑스러워야죠. 근데 왜 명단을 공개 안 하냐 이거죠. 이것부터가 모순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5.18은 유빈 씨 말대로라 그러면 양쪽 진영의 모두의 주장을 들어보고 다시 진짜 진실이 뭔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 네.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예. 근데 이 정부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이 정부에서는 좀 어렵겠죠? 이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예. 그리고 일방적으로 아마 자기 주장만 하고 그게 이제 이 기간 내에 모든 사람한테 민주화니까 닥쳐.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5.18은 김유빈 씨 개인 소신에는 북괴군에 의해서 선동당한 광주에 우매했던 사람이 참가한 폭동이다. 네. 아마 대한민국 최초 젊은 여성분이 자기 스스로 5.18이 폭동임을 말하는 충격적인 방송이네. 이걸로 오늘 방송 소명은 다 한 거예요. 충격적이세요? 아니, 저는 안 충격적이에요.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제 소신이 그렇고 제 양심이. 예. 그렇죠. 네. 아마 근데 정말 유빈 씨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쭐게요.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 청년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이제 뭐 좌파건 우파건을 떠나서 정당 정치가 주는 이 피로감이 청년들의 무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게 기득권이 아직도 이렇게 좀 시급하고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 네네네네. 그러면 청년들이 그 자리를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들하고 소통을 해야 우리 우파가 살고 보수 정권이 살아나는데 네네네. 아직도 그런 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웰빙 정당이라고 해요. 지금의 야당도 그렇고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정당 정치인들은 위기가 오면 청년을 찾고 위기가 오면 여성을 찾습니다. 근데 그게 진정으로 자신들이 뼈저리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유권자들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임기응변으로 위기 오면 청년 찾고 이제 이번 순서가 청년인 거예요. 보수당의 꼰대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혁신을 하고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해서 들고 나온 게 청년 카드인데 제가 보기에 그 어떤 당의 위치에서도 청년을 위한
TO는 없어 보이거든요. 기껏 해봐야 뭐 밑에 하부 조직원 정도가 있을 텐데 그거는 봉급 주고 쓰면 돼요. 과연 대한민국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가능성 있는 하물며 빨갱이들조차 가능성 있는 청년을 위해 구선을 처한 인간이 자신의 배지를 던지고 양보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말 해도 됩니다. 왜?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 것이고 유권이 곧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위탁은 해놨을 뿐이지 이 시건방진 새끼들이 우리 알기를 우습게 알면 호되게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빈 씨. 그래서 전쟁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청년을 위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의 확실한 유권 바친 구미 TK 지역만이라도 정말 의지를 보이고 지방선거를 치를 욕심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직생 필적사거든요. 그 지역구에 있는 나이 처먹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사퇴를 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를 젊은 청년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청년을 위한 당으로 거듭나라는 이빨 악문 의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은 여러분들을 지지할 겁니다. 옹골쇄신하고 한 여러분들을. 그런 노력 개똥도 안 하면서 무슨 청년을 부르지. 이거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박수만쳐. 그런 노력 개똥도 안 하면서 청년 찾고 뭐 찾고 여성 찾고 뻔뻔스럽게 이루 말할 것이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들 겁 안 나요. 유빈 씨. 방송이 생각보다 셉니까? 많이 세네요. 예, 세요. 예. 근데 이거 앞으로 제가 장담하지만 우리는 위기예요, 유빈 씨.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분량을 말을 많이 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해할 거죠? 네. 아니면 본인이 말 많이 하든가 곤란. 내가 할게요. 네. 내가 총대 맺게. 근데 앞으로 저는 진짜 장담하지만 지금은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지금 똑바로 보고 있는 정말 이 종북 세력들과의 전면전에 우리가 지면 죽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적당히 타협할 수, 종교인은 100% 죽어요. 재벌은 100% 죽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은 100% 죽어요. 저는 1빠따로 잘려요. 근데 우리가 이 자들에게 절대 안 집니다. 저는 빨갱이한테는 안 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 피를 토해가지고 이런 인간들을 상대를 해서 이겨놓아 본들 기존의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대로 있는 이상은 도로아미 탑을 도루묵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바뀌어야죠. 네. 그래서 저는 말로만 나는 안 해요. 나는 시켜줘도 안 해. 근데 말로만 젊은이 어쩌고 저쩌고 했고 대도 하나는 어디 뭐 시의원이나 하나 주고 구의원이나 하나 딱지 붙여주고 생생 내는 짓거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기에는 요새 젊은이들이 너무 똑똑해요. 당신들 진짜 쓰레기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젊은 층 우파를 살릴 것 같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지자체가 그 지방선거 오기 전에 5개 확실한 보수 지역에 있는 지역구만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들 백의종군한다 심정으로 배치 던지면 왜 못 던져? 나라 위한다는데 던져라 이거예요. 보궐선거 치르자고요. 대신에 그 보궐선거는 정말 우파의 우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진짜 여자 남자를 막론하고 젊은이들한테 한번 5석만 줘보자고.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을 하겠어. 아, 이 사람들 정말 바뀔 의지가 있구나. 혁신은 이것이 혁신이에요. 어디 엄한 대도안한 뭐 머리 희끗희끗한 어디 뭐 곤란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할게요. 예? 예?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가슴과 심금을 울리고 진심이 통하는 건데 본인들 고가는 꽁꽁 걸어 잠그고 본인들은 변화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고 하물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은 다 하나도 안 내려놓고 옹골차게 지키고 이런 청년들한테만 거리로 나서달라고 말하는 게 그 얼마나
얼마나 싸가지 없는 짓거리입니까? 이런 청년들이 자리가 있어야 뛰는 겁니다. 자리는 개똥이나 9선이니 8선이니 7선이니가 다 차지하면서 무슨 놈의 젊은 층들 보고 거리를 나오라는 거예요. 나이 마음 먹은 저보다 모릅니까? 당신들 창피한 줄 아시고 이러니 내가 당신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 잘했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바뀌어요. 이렇게 해요, 유빈 씨. 그래서 오늘 방송이 아마 굉장히 낯설고 힘들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좀 일찍 끝낼까 합니다. 응? 일찍 끝낼까 하고 제가 또 성명서를 발표를 해야 되거든. 성명서를 발표를 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우리 유빈 씨나 그리고 저는 굳이 이 카테고리를 우파의 청년으로 가두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념을 너무 드러내는 청년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 없는 자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뜻있고 아직 갈피를 못 잡은 청년들이 우리 진영 내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5.18이 폭동은 폭동이요. 빨갱이는 빨갱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저는 당신을 100%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타운은 이런 청년들이 주눅들지 않고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정치권 눈치 안 보고 소신껏 해서 진짜 법학도 전공했으니까 정치해도 되겠구만요. 우리 전희경 의원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성장하면. 진짜 여전사로. 민주당의 그 비웃고 막 비꼬는 그 빨갱이 여자들 있잖아요. 추모로 해서. 다 깨부실 자신 있죠. 갈 수만 있다면. 자신 있죠. 네. 열심히 싸워야죠. 네, 진짜 지금은 아마 긴장을 해서 그렇지만 우리 유빈 씨가 이게 단단해요. 단단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서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이거 나라는 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세상 온다니까. 그런 겁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봐요. 많은 정치인들이 보고 이거 북한 빨갱이 김정은도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 봐라고 조금 이따 성명서 발표할 거라니까. 뒤졌어요. 근데 정말 양심이 있고 당신들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그리고 살 만큼 살았잖아, 솔직히. 구선한 인간. 뭐를 더 얻겠다고 젊은 애들의 피 빨아먹는 짓거리예요, 이게. 보고 이제 창피함이 있으면 반성하는 사람이 나는 기대도 안 하지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방송 마무리를 하고 유빈 씨는 옆에 앉아 있고 저는 대북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텐데 이제 우리 유빈 씨가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큰 용기 내주셨어요. 큰 용기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네. 지금은 용기를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숨지 마시고 우파 청년이라는 소신을 갖고 더 당당하게 나와서 함께 뭉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청년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뭉쳐주세요. 자, 자세 똑바로 잡고요. 여러분, 우리 김유빈 씨 큰 용기 낸 겁니다. 큰 용기 낸 거고, 아니 그러면은 방송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고 카메라 앞에 이 셀카나 찍을 줄 알던 그런 참 이쁜 청년들이에요. 근데 잘하면 그거 이상한 거지. 그거 사기꾼인 거고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용기와 단단함이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아름답고 용기 있는 청년을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국회의원 10명보다 나은 친구들입니다. 그저 표나 빌어쳐먹고 가식된 인생을 사는 나이 먹은 능구렁이들보다 이런 청년들한테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청년들이 기지개를 펴고 잘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또 옹졸한 마음으로 뭐 전라도는 못 믿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참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이 친구를 우리 김유빈 씨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자 지금부터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편집
될 거예요. 자, 저희 뉴스타운에서 이거는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에서 대한민국 언론을 대표해서 북계 김정은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할까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성명서. 인류 역사상 최악 폐륜 집단 3대 세습체제 6.25 남침 전범 수괴 김정은 들어라. 22일 백주의 서울 한복판에 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3대 세습 폐악 폐륜 잡탕 김정은의 애첩 현송월 따위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입성하는 꼴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이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주권을 가진 평범하기 그지없는 국민들께서 최소한의 저항을 표현하기 위해 괴뢰 집단의 인공기와 그 숙의 김정은의 화형식을 감행하였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괴뢰 집단의 폐악 도발과는 달리 그 어떤 한치의 인명의 피해와 공익을 저해한 바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괴뢰도당을 규탄하였을 뿐 그 어떠한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것은 인류 만고의 통일된 의견이다. 일찍이 북계 괴뢰도당 현 수계 김정은의 하랩이 김일성에 의해 자행된 6.25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자행하고 수백만의 금쪽 같은 생명과 재산을 소멸한 원죄에 대해 반백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마디의 사고조차 하지 않는 뻔뻔스러움으로 볼 때 작금의 적반하장이 새로울 것도 없다만 엄연히 이 자유대한민국은 그 숙에 김일성이 자행한 비극을 딛고 오직 국민의 힘과 뜻있는 지도자들과 선조들의 헌신으로 일구어낸 우리 국민의 찬란한 결과이자 재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의로운 국민들은 실패한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이라는 괴랄한 독재 치하에 고통받고 있는 북녘의 같은 말을 쓰는 인민을 안타까이 여겨 숱하게 인도적 지원과 물적 지원을 아낌없이 동의하였고 하물며 다 죽기 직전의 상황에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한을 잠시 놓고 숨통을 연명하도록 지원하였다는 것은 천지의 모든 생물이 알고도 남을 것이다. 허나 이 천인공노하고 배은망덕한 괴뢰 집단은 이 은혜를 원수로 지원을 핵이라는 인류 패망의 무기로 맞바꾸고 처먹지도 않을 협박질을 밤낮으로 자행하며 오히려 도적놈의 새끼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게 돈을 내놔라, 대접을 해달라, 폐악을 저지르며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태도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관용 넓은 국민들조차도 이 상황을 황당하기 그저없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일찍이 괴뢰 집단의 말살된 자유로 말미암아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중 하나인 정치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날 때부터 김씨 수괴들에게 빼앗긴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상식 중의 상식인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적국 괴뢰 집단 인공기 화형식에 길길이 날뛰는 꼴을 보노라니 한없는 자유를 보장받은 국민의 입장으로서 조소를 금할 수 없다. 괴뢰 집단의 착각은 지금 대한민국을 집권하고 있는 소수의 청와대 잔당들이 마치 본인들을 떠받들고 추종한다고 해서 자유대한민국의 모든 상식 가진 국민들의 생각이라 꿈을 꾸고 있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국민들임은 당연한 상식이고 잠깐 집권한 괴뢰 집단의 친북 인사들 따위가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자각하고 그간 저질러온 폐악질과 시건방짐을 뼈저리고 통렬한 반성을 먼저 선행하길 엄중히 경고한다. 끝으로 자유대한민국의 호의를 핵과 맞바꾼 김정은, 그 애비 김정일,
그리고 그 하레비 김일성의 모든 반인류 반평화적 노선을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는 핵 폐기를 먼저 선언한 후 살고 싶다면 국제사회의 구호를 호소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그렇다면 자애로운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늘 그래왔듯 평화와 인류 번영 가치에 입각해 불쌍한 북녘 동포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은 언제라도 쌍수들고 환영할 것이다. 괴뢰 집단은 더 이상 시덥지 않은 협박 폐악질을 당장 멈추고 꼴에 맞는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사죄를 선행하는 것이야말로 목숨을 부지할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은 늘 그래왔듯 우리의 영토, 주권, 자유 수호에 털끝만큼의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한 도발은 1000배, 만배, 수억만 배로 되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